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주인공이었나요? 그렇게까지 화제를 모으지 못했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였습니다. 나는 솔로 9기의 영수로 출연했던, 본명은 이제는 밝힐 수 있겠죠? 예, 저는 최준배라고 합니다. 예, 네. 최준배님을 모시고, 이분이 또 나는 솔로 9기에서 약간의 플렉스를 좀 담당을 했던 것 같아서 제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투자에 대해서 준배님의 인스타를 보면은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솔로 얘기와 더불어 어떻게 어느 정도 액수를, 아주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액수를 어떻게 모았는지, 지금의 많은 투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해피한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나는 솔로 9기 영수로 출연했던 최준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래 처음에는 이제 당분간은 나는 솔로 얘기를 좀 안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화제가 좀 가라앉으면서 11기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출연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나는 솔로 출연을 해주신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싱가포르로 이주를 한 게 2015년 8월 19일인데 만 5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40살이었었거든요. 40살에 타국에서 싱글 생활을 하면은 현타가 오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진짜 찐 외로움이 뭔지, 항상 저는 이제 혼자 살았는데 집에 가면 항상 아무도 없고, 이게 당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회사 자체에서도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95%를 자택근무 강제로 거의 해야 됐었거든요. 특정 시점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 창궐이 될 때 서킷 브레이커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출근할 때는 이제 택시를 타고 그때는 이제 출근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전 그 전까지는 계속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출근할 때도 버스에 한두 명, 퇴근할 때는 이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한두 명,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왜 영화 나는 전설이다, 그 영화에서 정말 큰 도시에 혼자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었거든요. 지하철역에 저 혼자 버스 기다리는데, 원래는 사람이 한 수십 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 근데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거의 한계가 오는 게 아닌가,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나는 솔로가 아니었고 스트레인저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었죠. 나가고 싶다. 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다. 아니,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짝을 찾고 싶다. 짝을 찾고 싶다. 네, 그런 게 강했죠. 진짜 이제는 결혼해야겠다. 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출연 신청을 하게 됐고, 나는 솔로의 전신이었던 스트레인저 때 출연 신청을 했는데. 아니요. 출연 신청은 나는 솔로일 때 했었죠. 그때는 이제 그 열혈 시청자였죠. 그때 출연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사전 인터뷰까지 가서 이제 뭐라고 좀 어필하셨나요? 제가 특별히 어필을 한 거는 없고 그냥 저는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썼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당연히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성실하게 답변을 했죠. 이제 열혈 시청자였던 사람이 직접 출연해서 느낀 건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는 일단 성인 남녀 12명이 저희 기수는 4박 5일 촬영이었는데 4박 5일 동안 특정한 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저한테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어렵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왜 소개팅에서는 한두 번 만나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끝나는데 이거는 그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제작진의 진행에 의해서 용기가 안 날 때 조금씩 미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그리고 같이 밥을 먹게 만드는 순간, 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거기 있는 동안 춥고 배고프고 피곤했지만 그거 자체는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 배고픈가요? 왜 배고프냐면 저는 전북 무주에서 찍었는데 집합 시간이 10시 반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 정도에 출발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6시 반 조금 전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간단하게 먹을 걸 주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큐사인 받으면 집합지에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촬영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먹을 수가 없고요. 일단 긴장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 인터뷰 때 아마 그 남자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을 때 다 못 먹었다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왔나 모르겠는데. 집합지라는 곳이 차량이 이렇게 쓱 들어가는 장면을 찍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남자 집합집 따로 있고 여자 집합집 따로 있고, 남자 집합지에서는 서로 얘기를 못하게 차 안에서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배고프다.
긴장한 상태에서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네, 일단 그리고 저희가 12명이 이제 같이 사는데 누가 밥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저희가 알아서 배고프면 밥을 네. 해서 먹는 거고 거기 뭐 먹을 게 이렇게 차려져 있지가 않아요. 거기 생활비를 주시는데 그 생활비로 같이 장을 봐서 저희가 먹을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선택이 매칭이 되면은 먹으러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이뤄서 네. 뭔가를 해내서 슈퍼데이트권을 따면 제작진이 쏘는 밥을 먹을 네, 수 밥을 먹을 수 있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첫날 이제 바베큐 파티라 그래야 되나? 네. 그거 할 때까지 제대로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항상 굉장히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막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냥 항상 긴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가자마자 마이크를 차는데 그거는 이제 마이크를 풀을 때는 화장실 갈 때랑 퇴소할 때만 마이크 푼다고 보면 돼요. 아마 물론 잘 때도 풀겠죠. 근데 잘 때도 물론 카메라가 다 돌고 있고 그래서 항상 긴장 속에 언제 뭐 선택하세요 이런 걸 모르니까 네 그냥 갑자기 하세요 하면은 이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내 짝을 찾아야 되니까 상대방 이쪽을 계속 보고 있고 또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첫날 둘째 날까지는 긴장되는 그래서 약간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상태가 이제 좀 지속이 됩니다. 첫날. 그러니까 어쨌건 계속 뭐 선택을 해서 데이트를 나오나 이러지 않으면은 딱히 먹을 시간이 없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여러모로. 네,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아마 다른 기수분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자면 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밤 늦게까지도 막 다른 기수도 보면 2시, 3시까지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자면은 안 된다. 그리고 무슨 아침에 계속 조깅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게 제가 이제 저 몰랐던 게 제가 이제 광수랑 룸메이트였는데 광수가 3일차까지는 저랑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참 정말 늦게 잤는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조깅한 거를 저는 몰랐거든요. 아 정말 부지런하더라고. 네 그렇게 피곤할 텐데 그리고 술을 그렇게 마시고 물론 저희가 술 먹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술을 좀 적게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술도 같이 마시고 거의 이제 뻗어서 자다가 새벽 6시 반 뭐 이때 일어나가지고 7시에 나가서 조깅하고 오는 거예요. 영식이나 광수나 또 영숙이도 같이 조깅했던 이런 멤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성과를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 뭐 어쨌든 그 느낀 점은 보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 네, 되게 행복하지만 행복한 피곤함 있잖아요. 막 하기 싫어가 아니라 더 깨어 있고 싶고 더 어울리고 싶은데 싶고. 되게 졸리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회식을 하러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기수마다 이렇게 회식하러 끝나고 나서 이게 다시 모였었죠. 저희는 사실 저희는 끝나고 직후에 영호가 부모님이 별장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모인 멤버들도 있고 그리고 시간 되는 멤버들은 거기서 모였었고 그리고 2차로는 며칠 지나고 나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카페에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모였었고 출연 이후에 좀 바뀐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출연 이후에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촬영을 했는데 8월 10일 날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그 바클레이. 네, 회사하고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고. 많이들 알아보시나요? 여의도에서는 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의도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구기가 엄청난 화제를 몰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옥순, 영숙, 광수 그리고 이제 또 정수까지 정말 열심히 해줬죠. 그 여파로 이제 더 인기를 좀 알아본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은데. 저희가 그 구기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출연을 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되게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짝을 찾기 위해서 출연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광수를 중심으로 한 이 멤버들 그리고 물론 이제 또 영식도 있었죠. 그 먹고 하자라는 먹고 하자. 정말 그 친구들한테 빚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있는 거 그대로 다 보여줘서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그래서 시청률도 잘 나오고 저희들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고마운 거예요. 출연료가 이제 있잖아요. 나솔로 출연료 있는데 그 출연료는 어디다 쓰셨나요? 그건 그냥 통장에 있습니다. 그걸 주식을 산다거나 ETF를 산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거 그냥 100만 원이라 그냥 통장에 그냥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솔로 나도 출연하고 싶은데 추천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추천하실 건가요? 네, 저는 추천합니다. 무조건 추천. 당신이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잘 없다.
예. 그리고 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보여주면은 거기서 짝을 찾는 게 베스트고요. 그 밖에 나와서 찾는 것보단 거기서 찾는 게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천합니다. 근데 뭐 이제 악플이나 뭔가 이런 비방 이런 게 좀 너무 큰 관심이 쏟아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 기수가 너무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아지고 막 그래서 여러 멤버들한테 악플이 많이 달리고 막 근거 없는 소문이 막 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되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작진이 어느 정도 그 심각성을 아시고 심각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게 이제 어느 한도를 수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후회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계속 남다 보니까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데 계속 남다 보니까 정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1기 봤는데 진행자 대풍코님이 선풀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저작권 관련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까는 위주의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약간 유튜브에서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이 혹시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힘쓰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했어요. 나는 솔로에서 그러면 내가 좀 활약했지만 편집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활약했는데 편집됐다. 사실 저희는 너무 그 광수 위주로 가기 때문에 나의 어떤 활약상이 좀 편집된 거 있지 않냐. 저는 근데 광수와 영숙과 옥순과 요 위주 그리고 그 외 그 정숙 영식 위주로 이렇게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내내 진짜 감사하다. 그렇게 편집이 돼야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분이 편집이 됐거든요. 정말 많은 부분이 편집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정말 니네에게 다 담으려면 한 10화도 넘어가야 될 거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선택을 하고 편집이 됐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상철, 뭐 현숙, 거의 순잡 데이트도 편집이 되고 별명이 펜션 주인인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편집이 됐는데 저도 이제 또 편집이 된 게 있고 한데 그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열심히 해줘서 그래서 뭐 내가 활약했지만 편집된 게 있다면 그래도 뭐 별로 없다. 인 건가요? 저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아쉬움은 없고 그러니까 제가 활약한 거 말고 저희 멤버들 거의 전체가 활약한 게 있거든요. 개울가에서 돌 던지는 게 뭐라 그러죠? 물수제비. 네, 물수제비 하면서 정말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 근데 그거 열심히 찍으셨어요. 저희가 1시간 넘게 거기서 마지막 날 근처였는데 그거는 나오면은 혹시 만약에 뭐 미방분이라도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물수제비를 열심히 뜨셨나 보네요. 저희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 막 저희 사진도 다시 찍고 자기소개도 다시 한 멤버도 있고 그 구기에서는 그럼 밥을 좀 누가 많이 했나요? 밥은 상철이도 하고요. 역시 펜션 주인. 영철이도 하고 주로 2명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숙님이 김치찌개를 해장하라고. 하필 또 정숙님의 김치찌개네요. 근데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다 와 이거 정말 진짜 그러네요. 거기도 정숙님의 김치찌개네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비법이 뭐냐 막 이렇게 막 물어봤었어요. 그것도 역시 편집됐다. 네, 편집된 거. 그 나는 솔로에 출연하면 또 하나의 장점이 나는 솔로의 출연자였던 사람들끼리의 모임에 참가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어떤 분은 이 나는 솔로 출연진 중에 한 분은 그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그 누구 특정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솔로 출연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처음 듣는데 저는. 그래서 혹시 그 모임에서 또 잘 될 가능성도 좀 엿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 전체 모임을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 구기가 들어갔을 때 전체 모임을 한번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못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새로운 기수가 들어올 때 전체 모임이 생기면 저는 거기는 이제 좀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같은 업계나 비슷한 업계나 그런 분들도 있고 다들 반듯반듯한 분들이 나는 솔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인맥이라고 생각합니다.